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멀티모달 분야 데이터 전문가 과정이죠. 3장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저희가 앞서 1장과 2장에서도 멀티모달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의 강의에서는 저희가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서 실제 실습용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또 중요한 포인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의 강의에서 저희가 사실은 구축 사례를 살펴볼 때 멀티모달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같이 보았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 탐구를 준비해 왔고 그 다음에 실습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목표는 프로젝트 탐구에 대해서 정해져 있고요. 저작 도구를 이용한 영상 데이터의 구간 정제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멀티모달 프로젝트의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작 도구를 이용한 멀티모달 프로젝트 라벨링 방법, 그리고 수정 방법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과정들을 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앞서서 이미지 영상 분야의 라벨링 과정에 입문, 기본 심화 과정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때 활용했던 여러가지 저작도구 데이터 메이커 시냅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가이드라인 확인 방법들,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저작도구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작도구를 열기 누르시면 작업 목록 페이지에서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작도구가 새 탭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 실습 이력이 없으면 목록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배너가 이제 실습하러 이동하셨을 때 잘 확인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을 먼저 알아보면 새 탭에서 열리는 저작도구, 멀티모달 저작도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단 바에 편집 모드, 라벨 정보, 그리고 저장, 보류, 제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떠한 모드로 등록되어 있고 저장, 그리고 보류 버튼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툴바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 도구 및 보조 도구 되어 있는데 라벨링 도구는 말 그대로 멀티모달 데이터 라벨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능들은 뒤편에서 저희가 실습 시연 등의 내용들과 함께 한 번 더 살펴볼 계획에 있고요. 단축키 설정 나와 있는데 저작도구 단축키 확인할 수 있고요. 저작도구의 설정, 세팅을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키를 클릭하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라고 되어 있죠. 이미지 영상 데이터의 어노테이션이 표시되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상 멀티모달 데이터이기 때문에 영상이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레임 혹은 영상 자체를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에디터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 바 및 구간, 그 다음에 정제 컨트롤, 그 다음에 음성 파형 그래프나 구간 영역 바, 재생 컨트롤, 그 다음에 프레임 번호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패널에서는 라벨링 작업을 위한 다양한 컨트롤 창인데 데이터 유형, 프로젝트 전략에 따라 보여주는 패널 및 구조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뒷단에서 제가 시연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패널 설정하기부터 먼저 알아보면 이 프로젝트 이제 멀티모달에서는 뭐 다른 멀티모달 프로젝트에서는 관계 생성까지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본 교육 과정에서 프로젝트 실습을 할 때는 어노테이션과 관계를 생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관계 패널 탭을 클릭해서 패널을 숨기시는 게 훨씬 더 진행하실 때 편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객체 바운딩 박스 어노테이션 및 구간 정제 어노테이션 목록이 어노테이션 속성 패널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 패널 우측에 저 모양을 누르시면 가로 패널로 이동시켜서 전체 패널을 넓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연 때에서도 하단 가로 패널로 이동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쉬우시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패널들도 숨기거나 전체 가로 패널 전체를 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동시에 한 공간에서 해야 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런 작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해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참고하셔서 해주시고, 너무 혹시라도 막 다 숨겨버리시면은 또 어디 있는지 찾으시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은 소개드린 여러 가지 뭐 관계 지정 같은 것들을 제외하거나 가로 패널로 어노테이션을 옮기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간 정제 방법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보시면 이 내용들은 저희가 어차피 이제 이후에 프로젝트 시연을 통해서, 실습 시연을 통해서 자세하게 소개는 드릴 건데 미리 이미지와 구두 설명으로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 시연 이런 기능들을 또 한 번 더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레임바와 구간 정제 컨트롤은 저희가 이미지 영상 분야 심화 과정에 영상 데이터 라벨링 할 때도 한번 활용을 했었는데요. 영상이라는 것이 많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라벨링할 프레임을 클릭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간을 정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각 프레임에 대한 번호들이 나와 있고요. 구간 어노테이션을 클릭하시면 시작점, 끝점,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노테이션 라벨링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파형 및 그래프 및 구간 영역바가 있어서 이 프레임 단위로 어떤 구간들을 정지하고 또 음성 데이터도 이러한 파형을 기반으로 확대 축소하시면서 위치 이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구간 영역이 막대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기반으로 음성 안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재생 컨트롤을 통해서 영상을 자유롭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 뭐 처음과 끝으로 이동하는 기능 혹은 10초 전후, 그 다음에 프레임 단위로 한 프레임 전후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영상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구간만 보고 싶은데 전체 영상을 그냥 원속도로 다 보고 있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재생 속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 5배까지 빠르게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느리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프레임을 잘 찾거나 구간을 정지함에 있어서 이러한 재생 컨트롤 영역과 프레임 번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프레임 번호는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전체 1403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중간 정도로 빠르게 이동하고 싶으면 저 프레임 번호를 그냥 뭐 한 700 정도로 입력하셔서 이동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재생 진행 표시줄은 저희가 흔히 영상에서 어느 구간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둔 이유는 사용자마다 혹은 사용자가 참여하는 라벨링 프로젝트의 특성마다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 것이 편할지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이런 재생 이동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재생 및 멈추기인데요. 스페이스 키를 사용해서 멈출 수 있고요. 재생 컨트롤 버튼을 사용해서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관련 내용을 그냥 참고만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나누는 이미지인데, 보시면 동영상을 초당 24개 24fps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상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초고화질 뭐 해가지고 60fps, 80fps 이 말은 1초에 80장, 뭐 1초에 60장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한 영상이 얼마나 많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냐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 기본적으로 초당 24fps라는 것은 1초에 24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프레임이라고 하고요. 구간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이 프레임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미지들로 구성된 영상의 구간이 특정 구간이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하기 때문에 프레임들별로 구간을 어노테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이동하기를 보시면 키보드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서 해당 방향으로 프레임을 하나씩 이동하는 게 가능하고요.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해당 프레임으로 바로 이동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을 활용해서 앞뒤 빠르게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것은 프레임 영역기에 마우스가 가 있을 때 휠을 활용해서 앞뒤로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도 사용자마다 편하신 방법대로 활용하시게 되는데, 대부분 영상을 보면서 이 프레임을 찾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영상 재생 컨트롤과 잘 매칭하면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번째 재생 컨트롤 사용하기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 진행 표시줄, 프레임 번호 입력하기는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었고요. 음성 파형 그래프 또한 저희가 구간 정제 때 한 번씩 살펴보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간 정지하기 한 번 더 보면 구간 분리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을 선택한 다음에 구간 어노테이션 버튼을 클릭하면서 어노테이션을 생성할 수 있게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구간의 시작점을 클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123번째 프레임이 뭐 고양이가 등장한 첫 화면이다. 그럼 거기에 먼저 시작점을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이렇게 뒤로 나오는, 고양이가 사라지는 이미지까지가 뭐 643번째 이미지다. 그럼 거기까지 가서 끝점 이렇게 클릭을 하면 첫 번째 고양이가 나왔을 때부터 사라질 때까지의 구간이 정제가 됩니다. 그럼 구간이 제대로 정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구간 재생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123번째 내가 시작점으로 클릭한 프레임부터 끝 프레임까지 재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하나의 구간을 잘랐잖아요. 그럼 이 구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클래스, 뭐 바라 음성의 감정, 바라 스크립트, 바라문 감정, 바라 유형 분류, 저희가 앞서 살펴본 멀티모달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는 뭐 고양이를 예시로 들었지만 대부분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구간을 찾고 싶으면 그 구간과 구간을 먼저 정제를 하고요. 클래스는 A라는 사람의 바라하는 구간이고, 바라 음성의 감정은 뭐 화남,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너 왜 이렇게 했어? 라는 스크립트, 뭐 바라문의 감정, 바라 유형 분류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보시면 바라 음성 감정과 바라문 감정이 구분되어 있죠. 이게 이제 앞서서 저희가 2장의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은 이런 감정으로 들리는데 바라 스크립트라만 봤을 때는 이런 감정으로 봐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돼서 진행돼야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간 정제하기에 클래스 및 정보 입력하는 기능에서 반영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해제인데요. 새로운 구간을 이제 하나의 구간에 대해서 라벨링이 끝나고 나면 ESC를 눌러서 또 새로운 프레임을 클릭해서 구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구간 분리 모드와 바운딩 박스 모드가 있는데, 모드가 두 가지인 경우 쉽게 해서 멀티모달이라는 것이 결국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라벨링하기 때문에 모드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간 분리 모드라는 것은 프레임마다 어떤 구간으로 정제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모드인 거고요. 바운딩 박스 모드라는 것은 구간 정제가 숨겨지고 이 영상을 이루는 각 이미지, 지정된 프레임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 라벨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드가 이제 바운딩 박스 모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드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내가 이 기능을 수행하기, 이 라벨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모드를 눌러놔야 되는지를 분간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간 정제 컨트롤이 되어 있는데 바운딩 박스 모드로 뭐 바운딩 박스를 시도하면 저런 식으로 오류 알림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어노테이션 필터링하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간을 분리하는 음성이나 텍스트 라벨링을 하는 구간 분리 모드가 있고, 영상 내에서 이미지의 라벨링을 하는 바운딩 박스 모드가 있잖아요. 각각의 모드마다 각각에 나오는 어노테이션 목록들이 다르기 때문에 필터링을 통해서 내가 세그멘테이션, 구간을 분리한 내용들을 보고 싶으면 구간 분리 어노테이션들을 필터링할 수가 있겠고요. 바운딩 박스한 내용들을 보고 싶으면 바운딩 박스 내용들을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드, 그리고 다양한 필터링, 어노테이션 필터링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기능으로 구현되어 있구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 가이드라인 탐구인데요. 저희가 이미지 영상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탐구를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고 실제 실습까지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멀티모달 같은 경우도 라벨링 가이드라인을 저와 함께 지금 보실 거고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라벨링 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본 후에 실습으로 연계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이드라인 바로 탐구해 보겠고요.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알고 계신 것처럼 실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활용 가이드를 기반으로 교육 사업에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유사 프로젝트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마다 가이드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본 실습용 프로젝트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이드라인 숙지입니다. 먼저 실습용 페이지에 가시면 가이드라인 보기 페이지가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있습니다. 작업 목록 작업 시작하기는 실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가이드라인 보기를 누르시고 라벨링 가이드라인 문서를 열어서 기준 및 사례를 한 번 더 숙지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본 강의에서 동일하게 저희가 학습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어주시는 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 순서로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이 시작이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각각의 과업의 순서는 1차적으로 객체를 라벨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간을 정제해야 하고요. 3번에 정보를 입력하고 4번에 작업을 제출하는 요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라벨링 순서 첫 번째 객체 라벨링입니다. 객체 라벨링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딩 박스로 진행을 할 건데요. 바운딩 박스 도구 그리고 바운딩 박스 라벨링 모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바운딩 박스는 객체를 두고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을 클릭하면 박스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생성된 박스가 객체의 가장자리 모서리에 잘 맞게끔 잘 해주어야 되고요. 뭐 반대 방향 모서리를 클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상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 이미지 데이터 바운딩 박스 때처럼 캔버스에 이미지가 딱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영상 안에서 지정된 프레임,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은 뭐 1400개의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모든 프레임의 바운딩 박스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초당 1프레임이라고 해서 첫 번째 프레임, 그 다음에 24fps면 그 다음은 25번째 프레임이 2초대에 나오는 프레임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1초당 24개의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부터 24번째까지의 프레임은 1초 동안 재생된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1번 프레임을 라벨링하면 1초가 지난 그 다음 이미지에 라벨링을 하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지정 프레임은 1번이 있겠고 24fps이기 때문에 초당 24개의 이미지는 첫 번째 이미지와 유사할 거기 때문에 25번째 이미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는 것이 이 지정 프레임에선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연 때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결국엔 영상 내의 모든 프레임의 바운딩 박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초에 하나씩만 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25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각 초당 하나의 이미지 지정된 프레임에만 라벨링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 이따 시연 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객체 라벨링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딩 박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클래스 및 성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사람인지, 성별은 남성이고 연령대는 뭐 30대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주시고요. 인물의 주요 감정은 모든 프레임 라벨링을 완료한 후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프레임이 결국 1초에 하나인데 초당 사람의 감정이 막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영상에 대한 라벨링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객체 프레임별 주요 감정을 라벨링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를 라벨링하고 사람과 사물까지도 라벨링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객체 라벨링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 키로 다음 지정 프레임으로 이동한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프레임이 있어서 라벨링이 다 끝나면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25번 프레임으로 넘어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된 프레임들은 초당 하나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이동하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 한 장의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1초, 2초, 3초마다 사람이 짝짝짝 바뀌진 않을 거잖아요. 사람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고 10초가 지나면 앉아있는 상태로 사실 10초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 했던 라벨링과 유사한 위치의 객체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 프레임에서 어노테이션 복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첫 번째 1초의 이미지에서 라벨링한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그렇기 때문에 2초 때에도 이 사람이 거의 변화가 없어서 정말 아주 조금의 수정만 해줘도 문제없이 라벨링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에는 이러한 기능이 없을 때 사람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도 매 초당 이미지마다 라벨링을 새로 해야 되는데 라벨링을 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움직임이 별로 없네 그냥 복제 또 복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복제해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시연 때 집중해서 봐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실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에 대한 확인 및 바운딩 박스 수정이 완료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반적인 각 객체에 대한 클래스 그리고 감정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저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거나 패널에서 해당 어노테이션을 클릭한 다음에 조정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라벨링 순서 그 다음은 구간 정제입니다. 앞서서 바운딩 박스가 모두 끝나면 바라 음성에 따라 바라 구간을 정제해 주어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성 파형 밑에 저렇게 구간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특정 구간이 이제 어느 정도 분리가 되었을 때 클래스, 구간 분리고 바라 음성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바라 스크립트는 어떤 스크립트였는지, 그 다음에 바라문의 감정이 보시면 분노, 불쾌, 짜증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음성도 짜증나였고 바라 스크립트도 짜증나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바라 유형 분류는 진술, 주장, 자기 대화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라벨링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지하고 그 구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이 끝나면 작업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객체, 사람과 사물, 그리고 바라 구간을 라벨링 다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대화가 많으면 찾아야 되는 객체들 뿐만 아니라 바라 구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의 라벨링을 완료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시연의 어떤 내용들도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실습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위해선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정의 한번 보면 바운딩 박스 대상이 되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죠. 사람의 성별, 남성인지 여성인지, 연령대는 나이를 뭐 사람의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35살이야, 뭐 24살이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하에 청소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판별 불가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판별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요 연령대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인물 주요 감정 같은 경우에는 행복, 기쁨, 그 다음에 공포, 걱정, 슬픔, 그 다음 분노, 불쾌, 짜증은 하나로 묶여 있고요. 놀람 따로 있고 기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기쁨, 그 다음에 분노, 불쾌, 짜증과 같이 좀 너무 유사해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교육사업이고 실습을 위해서는 그냥 묶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 전체를 듣고 본 다음에 발화자의 주요 감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건지 부분적인 것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을 다 고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영상, 음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텍스트, 음성, 영상의 표정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분리해서 또 확인해야 되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물 같은 경우에는 책상, 의자, 행거 이런 것들이 사물에는 속한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구간 정제, 구간 분리 같은 경우에는 바라 음성에 대한 감정, 바라 스크립트, 그 다음에 바라 문의 감정, 그 다음에 바라 유형 분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 음성 감정은 동일한 감정 분류인데 바라 음성의 빠르기, 높낮이든 음성 자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기입하는 것입니다. 표정이나 바라 스크립트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바라문은 바라 스크립트, 텍스트를 보고서 이제 감정을 분류하는데 바라문에서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이고 이를 어쩐다 이거를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하고 굉장히 우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너무 기뻐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음성에서 느껴지는 것과 바라 스크립트 자체에서 느껴지는 것을 분리해서 그 데이터만 보고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바라 유형 분류 같은 경우에는 진술, 주장, 자기 대화인지 혹은 질문,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응대인지, 요청 혹은 명령인지 이런 식으로 이 바라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감정의 예시, 행복과 기쁨 같은 경우에는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 공포는 아이고 이를 어째. 사실은 공포라고 보기엔 뭐 걱정 이런 걸랑 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공포와 걱정을 구분하는 것은 걱정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실망스럽다. 그 다음에 공포는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이제 좀 공포감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라면 공포라고 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이건 제가 이제 보기에도 구분하기가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혼란스러우실 때에는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공포로 보여져서 했는데 라벨링 과정에서 뭐 프로젝트 실습 과정에서 오답으로 나오면 유사한 다른 클래스를 적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라벨링을 하실 때 조금은 헷갈리시고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실습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과제와 이런 데이터들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뭐 기타라는 카테고리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감정기입 시 유의사항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인물의 주요 감정이 있고
바라의 감정이 있고 바라문의 감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상 전체를 보고서 이 영상의 표정 및 행동을 가지고 음성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발화자의 주요 감정을 선택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물의 주요 감정이 사실 가장 정답에 가깝겠죠. 아무리 웃으면서 무서운 말을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라면 행복이 맞겠고요. 다만 음성 자체가 만약에 너무 높고 빠르고 어떠한 분노한 것처럼 들려진다라면 분노라는 감정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라문이 어쩌면 인물의 주요 감정과 가장 거리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바라문 텍스트만 놓고 봤을 때의 감정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특성상 바라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이런 감정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지라도 이 텍스트만 보고서 감정을 분류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개의 감정 정보는 주어진 정보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됐구나 이런 부분도 바라문으로는 행복하고 기쁘지만 바라를 그래 너 정말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슬프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감정을 잘 음성에 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예시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정은 개인마다 느끼는 정도나 감정 종류가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항목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화 유형인데요. 진술, 주장, 자기 대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 경험, 겪은 감정에 대한 대화들이 있겠고요. 질문은 말 그대로 질문이죠. 어떤 유형으로 끝나든 질문의 특성이 있을 땐 질문이고, 앞선 대화에 대한 대답인 경우에는 답변, 응대가 되겠고요. 요청이나 명령은 말 그대로 요청하거나 명령하는 것들. 호응이나 추임새도 저희 많죠. 사실 전사할 때 이게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잘 짜여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상 대화로 실제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녹음한 것들을 하다 보면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계속 옆에서 아 진짜? 오, 아 이렇게 리액션을 해버리면 대화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사할 때 가장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데 호응이나 추임새도 별도의 발화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상술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뭐 기침이라던가 아니 박수를 쳤다거나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라면 기타 같은 경우에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라벨링 기준 보시면 바운딩 박스는 지정 프레임에서 객체의 가장자리에 딱 맞게 라벨링 해주셔야 되고요. 인물의 주요 감정, 음성만 듣고 하는 거 말고 텍스트만 보고 하는 거 말고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주요 감정은 영상 전체에서의 주요 감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간 분리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의 발화가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정제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바운딩 박스는 바운딩 박스 도구를 선택한 후에 그 다음에 지정 프레임, 각 초의 첫 프레임 이 부분이 아마 지금 사실 가장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 초의 첫 프레임이라는 개념 결국에는 초당 24 프레임이기 때문에 1초엔 24개의 이미지가 존재하고 각 첫 번째 이미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 25번째, 49번째 이렇게 1초에 한 장씩 이미지만 라벨링을 한다라는 게 지정 프레임의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객체의 가장자리에 딱 맞게 바운딩 박스를 생성해 주시고 어노테이션이 저렇게 추가된 프레임은 보시는 것처럼 숫자에다가 형광색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물의 주요 감정은 영상 전체에서의 주요 감정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표정, 행동, 음성 정보를 토대로 주요 감정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해 주셔야 하고요. 구간 분리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의 발화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정제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인물 A가 이야기하고 B랑 이야기할 때까지의 사실 구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실습용 데이터를 별도로 생성을 할 때 조금이라도 너무 어려운 난이도들을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각 대사 간의 길이를 좀 길게 두었어요. 그래서 어색한 대화로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라벨링 하기엔 더 편리하실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각 구간마다 이렇게 구간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요. 각 발화 시점을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 연구, 케이스 스터디로 좀 넘어가 보면요. 저희가 앞서서 실습, 이미지 영상 분야에서도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하실 때 각 사례별로 이렇게 적합, 부적합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합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 기준에 알맞게 라벨링을 하였는지, 그 다음에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뭐 미검출, 과검출, 바운딩 박스 부족, 오검출, 낮은 정황 또 이런 식으로 부적합한 이유들을 정리해서 띄워줌으로써 사용자가 지금 내가 이것을 제출했는데 실습 과정에서 만약에 통과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항목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적합 항목 설명 보시면 미검출 같은 경우에는 태그가 미검출이라고 나오는데 설명은 라벨링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라는 거죠. 뭐 특정 구간이 누락됐거나 특정 지정 프레임의 라벨링이 누락됐을 경우에 미검출이라고 나올 수 있겠고, 과검출은 한 번 이상의 라벨링, 필요 이상의 라벨링이 이루어졌을 때 과검출이 되겠고요. 바운딩 박스 부족, 해당 프레임에서는 바운딩 박스가 최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둘, 사물이 둘이라면 총 4개가 나와야 되는데 3개, 2개가 나왔을 경우에는 바운딩 박스 부족이라는 태그가 나오게 되고요. 오검출 같은 경우에는 바라의 스크립트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클래스의 설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저렇게 오검출 그리고 정확히 어떤 부분이 올바르지 않았는지를 태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정확도도 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프레임의 바운딩 박스를 객체에 딱 맞게 쳐야 되는데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 혹은 구간을 정제해야 되는데 여기서 1번부터 25번까지가 어떤 구간인데 예를 들어서 24번째, 23번째까지로 구간 정제를 좀 부정확하게 한 경우에도 낮은 정확도 구간이라고 이제 태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 항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실습 때 어떤 것들을 진행하셨을 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요 태그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이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에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비식별화가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보통은 사람의 얼굴이 나온 경우에는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 비식별화,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판단하기 위해선 표정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데이터 수집 때 이런 부분들을 촬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저작권 문제를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개인정보 문제를 해소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비식별화가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미검출 같은 경우에는 라벨링하지 않는 건데, 보시면 라벨링하지 않은 구간이 있죠. 음성의 파형이 있는데 라벨링을 제외한 경우 미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라벨링이 다 되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음성의 파형마다 이 구간 정제가 다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누락된 구간을 라벨링해서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음성의 파형이 있는 구간에 재생 클릭하셔서 구간을 정제하시는, 프레임 구간을 정제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검출 같은 경우에는 바라 스크립트가 올바르지 않고 또 오검출 텍스트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한 바라자가 바라를 2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라벨링해서 바라 스크립트의 유사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16번은 정답 구간과 중첩도가 높아서 17번 구간을 과검출로 채점을 한 케이스인 건데, 무슨 의미냐면 16번에 어떤 바라 텍스트가 있을 때 그것을 2개의 구간으로 라벨링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부적합 사유는 이게 유사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건데, 결국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구간으로 묶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검출이라는 거는 구간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2개가 나왔기 때문에 과검출이 나온 거고요. 오검출은 이 16번이 정답은 정답인데 뒷단에 텍스트를 라벨링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오검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과검출 구간 하나를 삭제하고 전체 하나의 구간으로, 그래서 구간 및 바라 스크립트를 수정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나중에 이러한 실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시고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운딩 박스 부족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정 프레임이 있는데 바운딩 박스를 누락한 경우가 있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지정 프레임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잘 정상적으로 해주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지정 프레임의 바운딩 박스가 다 완료가 돼서 형광색으로 바뀌었을 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설정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인데요. 남성을 여성으로 잘못한 경우에는 오검출, 성별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바르게 다시 한번 골라주셔야 되고요. 사물 같은 경우도 의자를 책상으로 클래스를 잘못 설정한 경우엔 오검출 사물로 이렇게 태그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의자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낮은 정확도는 보시는 것처럼 개체에 딱 맞게 라벨링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낮은 정확도로 말 그대로 라벨링이 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수정된 거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구간의 범위, 위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발화 구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너무 일찍 구간을 끝내버렸죠.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해당 프레임까지 모든 구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간을 수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라벨링 실습 시연인데요. 제가 시연 영상을 준비했고, 녹화된 시연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멀티모달 라벨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수정해야 하는지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냅스 들어오시면 멀티모달 저렇게 클릭하셨을 때 팝업을 확인하시고 진행하기에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가이드라인 보기 앞에 보셔서 확인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별도 팝업 창에 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지금 패널들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조절해 주시는 것이 더 편리하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패널들은 우측으로 옮겨버린 다음에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닫아버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라벨링 할 수 있는 에디터 창과 어노테이션 속성을 확인할 어노테이션 속성 창만 띄워놓고서 작업을 하시는 게 더 데이터들을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패널에서도 가이드 보기를 통해서 PDF 파일을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서 가이드를 숙지해서 작업을 참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바운딩 박스 먼저 진행하는 거 보시면 클릭하셨을 때 1번 프레임 하얗게 들어왔죠. 그래서 1번 프레임에 먼저 바운딩 박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하고 우측에 클릭해서 라벨링을 해주시고, 보시면 조정점을 통해서 사람이 전체가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한 다음 사람, 그리고 성별, 그 다음에 연령대까지도 보고서 라벨링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라벨링이 1차적으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객체들까지도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도 좌측 상단에 점을 찍고, 우측 하단인데 이 순서는 뭐 우측 하단을 먼저 찍어도 무방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포인트 두 개를 클릭해서 저렇게 사각형 모양의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 주시고, 마찬가지로 저렇게 라벨링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과 연령대를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물들도 라벨링을 해주어야 되겠죠. 지금 사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의자가 있고요. 그래서 의자 라벨링하고, 사물 안에서 골라야 될 것들 보면은 정해져 있죠. 중요한 것은 저런 식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품들이 영상마다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잘 짜둠으로써 저런 식으로 한 이미지에 존재할 수 있는 사물들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 밝기 조절을 통해서 지금 배경이랑 테이블이 색깔이 좀 유사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렇게 이미지 밝기를 조절하셔서 테이블의 끝이 어딘지 잘 보일 때까지 조절하시고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어둡게 하거나 해서 책상의 끝 위치를 잘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까지 잘 들어가게끔 라벨링 해주시면 사물 되겠고요. 책상이라고 라벨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밝기 다시 한번 조절해서 확인해 주시고, 의자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의자 같은 경우도 저 사람 뒤쪽에 보이는 부분 잘 확인하셔서 골라주시고, 선정해 주신 다음에 클래스 사물, 그 다음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물까지 라벨링이 끝나시고 나면 저 위치에서 방향키 우측을 누르면 바로 지금 25번째 이미지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저게 무슨 의미냐면 초당 한 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정 프레임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여기서 이전 프레임 어노테이션 복제를 누르니까 첫 번째 프레임에서 작업한 게 그대로 덮어 써지는 거 보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1초가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살짝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사람의 가장자리가 잘 들어올 수 있도록만 살짝 수정을 해주시면 새로 다 바운딩 박스를 그리지 않더라도 어노테이션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노테이션 복제가 끝나면 저렇게 가장자리만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라벨링을 완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들이 다 끝났는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없는지 꼼꼼하게 다 각 객체별로 한 번씩은 그래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경우에는 우측에 어노테이션 속성에 있는 객체들을 클릭하시고서 그 객체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끝나면 다시 방향키 우측 방향키 누르셔서 이동하시고, 어노테이션 복제 기능 누르시고, 그러면 똑같이 덮어 써진 거에서 가장자리. 여기서부터는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넘겼는데, 보시는 것처럼 빠르게 그냥 조절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또 복제하고 조절하고. 여기 이제 사실 반복 작업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초당 한 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씩 움직이죠. 사물들이야 사실 대부분 멈춰져 있을 텐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물이 조금씩 가려졌던 부분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정된 프레임들을 모두 저렇게 어노테이션 이전 프레임에서 복제해오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네, 라벨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전 프레임 복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레임 거 작업하고 두 번째, 세 번째 건너뛰고 네 번째에 복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전 프레임들을 먼저 끝내주신 다음에 저런 식으로 네, 모든 프레임 라벨링이 다 되었는지 지정 프레임을 이동하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네, 모든 프레임의 복제가 다 된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간 정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네, 보시면 이 영상을 저렇게 재생했을 때 초당 하나씩 어노테이션이 깜빡깜빡 하듯이 나오잖아요. 저게 1초에 한 장의 이미지를 작업했기 때문에 초당 1프레임씩 추출해서 저희가 지정 프레임으로 지정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1초에 한 번씩 어노테이션이 이미지상에 깜빡깜빡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다 끝났을 때 네, 모든 프레임의 작업이 다 끝났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고 보시면 방금에도 지정 프레임이 하얀색으로 비어있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습 때는 반드시 다 채워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영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지금 저런 식으로 전체 프레임이 예를 들어서 뭐 1400개다 하면은 전체 모든 프레임이 작업이 다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누락된 게 있더라도 제출을 눌렀을 때 저희가 자동 채점 기능을 기반으로 누락된 것들 미검출이라고 나올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확인해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바운딩 박스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 번 더 볼 수 있겠고 지금 인물의 주요 감정 마지막에 한 번에 고르시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다 보고 나서 각 프레임만 놓고서 고르는 게 아니라 주요 감정, 각 객체에 대한 주요 감정은 영상을 실제로 시청한 다음에 아 이거 무슨 감정이구나로 최종 다시 한번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분노, 불쾌, 짜증 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골라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간 정제 넘어간 거 보시면 저런 식으로 네, 보시면 아래쪽에 음성 파형을 기준으로 구간 정제하는 거 보이시죠? 프레임 클릭하는 거. 저게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영상을 다 일일이 보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파형이 끝날 때쯤 가서 실제 어디까지 끝나는지 프레임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라 스크립트 입력한 다음에 바라문에 대한 감정까지도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빨간색 막대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 구간을 다시 파형이 있는 구간을 찾았죠. 그러면 그 해당 구간으로 다시 한번 지정을 해야 될 텐데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이유는 A라는 사람이 대화한 거 말고 B라는 사람이 대화한 거가 어디까지인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구간 어노테이션 시작점 클릭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바라 있는지 기억했다가 클릭하고 끝점 클릭하면 저렇게 색깔이 칠해지듯이 프레임에 표현이 되고 확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히 어디까지라고 보는 게 맞을지를 한 번 더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나 정도 더 조절을 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잘 맞춰준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스페이스바를 클릭해서 내가 정지한 구간이 실제로 저 검정색 슬랙스 입으신 분의 바라 구간이 맞으면 네, 근데 구간 분리, 음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바라 스크립트를 받아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이게 어떠한 감정에 속한다라고 보이는지 본 다음에 다시 라벨링 해주시고 전사를 할 땐 저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듣고 정확하게 어떤 워딩이었는지를 받아 적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적은 다음에는 실제로 감정이 어땠는지 텍스트만 보고 판단해서 넣어주시고 네, 저렇게 라벨링을 구간 정제를 완료해 주시면 또 하나의 구간이 라벨링이 완료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음성 파형을 기준으로 재생하면서 어디까지가 바라 구간인지 찾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점 클릭하고 끝점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각 구간에 대해서 처음 부분으로 가서 정확히 프레임이 지금 이제 음성 파형을 기준으로 클릭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미세한 부분들은 저기 가서 프레임을 실제로 보면서 어느 구간까지가 맞다라고 보여지는지를 클릭한 다음에 구간 분리 네, 마찬가지로 이제 어떠한 감정의 음성이었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텍스트였는지 받아 적어주고 그 해당 텍스트에 대한 감정 분류까지가 이제 하나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텍스트 입력할 때는 정확하게 말한 그대로의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맞게 됐는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맞게 정절하게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텍스트만 놓고서도 이게 무슨 감정인지 보시는 것처럼 좀 만약에 텍스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정상적으로 모든 텍스트가 잘 맞춰졌으면 이 텍스트만 놓고서도 어떤 감정인지를 선택해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정확히 어떤 분류인지까지도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하나하나의 부분적인 과업들은 동일한데 지속적으로 연속된 작업들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구간 선정하고 구간 다시 한번 조절하고 다시 시작점 그 다음에 구간 분리 다 정리가 되면은 이제 음성에 대한 감정 먼저 선택을 하고요. 바라 스크립트를 받아 적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 하고 이제 바라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대화의 유형, 대사에 대한 이 바라의 유형을 분류해 주는 것까지가 하나의 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지정 프레임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끝나면 바운딩 박스 프레임에 대한 라벨링이 끝난 거고 구간 정제로 넘어왔을 때는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 구간마다 하나씩 작업을 해주면서 단계별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 작업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계속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간이나 대화의 길이가 많으면 아무래도 시간은 좀 소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 구간 먼저 찾고 정확하게 프레임 기준으로 구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음성에 대한 감정 분류 텍스트 받아 적고 텍스트에 대한 감정 분류 마지막으로 텍스트의 이 대화에 대한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 바라에 대한 유형 분류까지 이렇게가 전반적인 하나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실습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 음성 파형을 기준으로 구간을 찾고 구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감정 분류 진행하고 텍스트 받아 적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실습 진행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먼저 지정 프레임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끝나시면 하나씩 단계별로 이것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뭐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재생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연은 한번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저희가 요약해서 한 내용 보기 전에 잠시만요. 수정하는 것도 한번 볼게요. 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 하나의 작업이 모두 끝났을 때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작업이 모두 끝났을 때 보시면 이제 제출을 눌렀을 때 오류에 대한 자동 채점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서 어떠한 내가 문제들이 있는지를 저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오류 투성이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바운딩 박스가 부족하다. 보시면 하나하나의 태그들이 나와 있죠. 오검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저 태그들을 보면서 하나씩 클릭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받았는지를 보시면서 다시 수정하시면 괜찮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보시면 저기 지금 제일 먼저 바운딩 박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얘기가 나와 있죠. 바운딩 박스 자체 숫자가 부족하다. 보시면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을 때 성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것도 다시 이제 저 어노테이션 속성에서 클릭을 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사물 같은 경우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저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낮은 정확도 바운딩 박스 얘기도 있죠. 저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어노테이션 속성 다시 한번 클릭하는데 저기 이제 어느 위치에 그랬는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찾아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정을 다시 한번 저 태그들을 보면서 끝내주시면 되는데 과검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대화한 건데 이거를 그렇죠. 지금 더 두 개지로 나눠 있죠. 두 가지로 이제 지금 더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건데 저런 경우에는 구간을 하나의 바라 구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하는 것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과검출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과검출되었는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느 대화의 구간을 제대로 정지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 해당 구간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하나를 삭제했죠. 전체 구간으로 해야 되는데 구간을 나눠버렸기 때문에 하나의 구간을 먼저 삭제를 하고요. 이전에 있던 구간의 시작점을 결국에는 다시 길게 늘려서 거기에 따라 이제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도 맞게 수정을 해주는 작업으로 수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과검출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건데 하나의 구간으로 해야 될 걸 두 개의 구간으로 했기 때문에 과검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지우고 하나의 구간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태그들을 기반으로 라벨링을 수정해주는 작업,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수정 태그인지에 따라서 수정해야 되는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미검출된 것들도 있는 경우에는 다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다라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정 작업에 대한 내용도 이 정도로 한번 보고요. 전반적인 시연을 진행하실 때 이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확인한 프로젝트 탐구 그리고 라벨링 시연까지를 한번 요약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라벨링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패널의 위치를 조절하거나 숨길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전 지정 프레임에서 생성한 어노테이션을 이전 프레임에서 어노테이션 복제하는 도구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하나의 이미지를 작업할 때는 이 기능을 활용했을 때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바운딩 박스가 계속해서 복제되기만 했기 때문에 범위가 조금씩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람과 사물 객체를 바운딩 박스로 라벨링하고 인물의 발화가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을 정지한다는 거. 두 사람이 대화할 때 한 사람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의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말을 끝나고 잠깐 쉬었다가 이 사람이 또 이어서 얘기를 하면 하나의 구간으로 해야 되는데 두 개의 구간으로 했을 때는 과검출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은 성별과 연령대, 인물 주요 감정 속성을 가지는데 인물 주요 감정은 전체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의 감정을 바운딩 박스 라벨링할 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구간의 발화 음성 감정, 발화문 감정, 발화 유형 분류는 각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사람의 주요 감정은 기쁨이지만 그 음성, 그 해당 텍스트는 다른 감정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살펴본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았고요. 참고 자료는 AI 허브 개방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메이커의 멀티모달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프로젝트 탐구, 멀티모달 데이터의 실제 실습까지 이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이제 시도하는 라벨링인 경우에는 질문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질의 주시면 저희 쪽에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학습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멀티모달 강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 그리고 프로젝트 탐구까지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강의에서는 다시 한번 실습에 대한 안내들을 드림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